오늘 하루 누구와도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 가볍게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 나에게는 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1인분의 고독을 그냥 외로움이라고, 혹은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고 계속 자신을 탓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병철 역시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시작하며 하루 종일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지도 못했고 불필요한 관계에 억지 미소를 짓는 것도 서툴렀지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고독이야말로 저를 살리고 생각을 깊게 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군중 속에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재능을 가진 당신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는 7가지 생각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 빼고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7가지를 이해하면 당신의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당신이 고독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지혜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인정하라는 주제인데요. 이 말은 결코 허황된 위로나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주고받지 못했고 가볍게 연락할 사람도 떠오르지 않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당신이 외롭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마구잡이로 친구를 만들고 무리에 섞여야만 편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이병철 역시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장터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기보다는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하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오히려 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무리를 이루지 못할까?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해내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애써 웃어가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한 결과가 지금의 당신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억지로 참여하려 하지 않고 가벼운 말들과 얕은 만남을 피하고 오롯이 나에게 중요한 것만 남기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구가 많으면 좋은 사람, 적으면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적은 관계가 아니라 가벼운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연결을, 온전한 진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특별한 기질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고독은 당신만의 기준과 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라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조용한 사람을 오해할 때가 많지만 조용함 속에 담긴 깊이는 어떤 소란보다도 강한 힘을 갖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지성을 지키기 위해 수준 낮은 대화에서는 벗어나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은 조금 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생각이 깊고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말, 누군가의 뒷담화, 험담, 허무한 잡담 또는 쓸데없이 비난과 불평만 가득한 말들이 유독 크게 들리고 가슴 한편이 갑갑해질 정도로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고 수준이 높고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병철도 젊은 시절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구 장터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사람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누가 잘났니 못났니 누구는 망할 운명이고 누구는 요즘 일이 안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그런 말 가운데 있으면은 저는 묘하게 머리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문과 분주한 말들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구나.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머무는 대화의 수준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장터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일부러 벗어나 조용한 방 안에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속에서 제 지성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저를 지치게 하는 잡음을 멀리하고 제가 가진 근본적인 사고력을 지켜준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있으면 귀가 아픈 것처럼 답답해지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힘이 빠진 듯 피곤해지지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낮은 파장의 언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에는 가벼운 기운이 있고 탁한 말에는 탁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그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그 소란스러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벗어나 밖의 공기를 맡아보거나 잠시 혼자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몇 분만이라도 자신만의 고요 속에 들어가면 당신의 머릿속이 다시 맑아집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보다 장부에 적힌 숫자 하나의 무게가 더 중요했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하면 중요한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깊은 사고력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자산이 험담이나 잡담 같은 저급한 파도에 휩쓸려 마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성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아껴라입니다. 당신이 친구가 적거나 때로는 전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당신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거나 누군가와 계속 엮여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공간입니다. 저 이병철 역시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 하루 종일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날에도 저는 반드시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끝에서부터 저잣거리 끝까지 천천히 걸으며 제 생각을 정리하고 오늘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는지, 내일은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돌이켜보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저만의 사유의 시간, 계획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을 걸을 때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마음이 가라앉고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순간들, 바로 그 시간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휴식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떠드는 자리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통찰입니다. 제가 사업을 키워가며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고요함 속에서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는 제 마음이 가장 솔직해졌고 가장 중요한 판단은 대부분 그 고요함 속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상상력과 직관을 살리고 머릿속에 흐트러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감성이 풍요롭다는 증거이고 무언가를 깊게 느끼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조용히 책을 읽어도 좋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남들이 모르는 넓고 깊은 세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또렷이 보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당신의 강한 감수성을 제대로 다루어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가장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마음속 흐름, 자리의 공기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이 예민함은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기분이 나쁜 상태로 방 안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도 그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지어 머리가 무거워질 때도 있지요. 다른 사람의 걱정이나 슬픔을 보면 마치 그 감정이 당신의 것처럼 느껴져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직원들이 꾸중을 들을 때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혼나고 있는 사람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만 봐도 제 몸까지 같이 죄어오는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감정이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이 무거움은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수성에 걸려 들어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감정의 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은 분명히 다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사람이 화나 있다고 해서 당신까지 화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당신이 그 감정을 그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가 당신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도 됩니다. 문 밖으로 나가 조용히 숨을 고르거나 잠깐 자리를 피해 당신의 감각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요란한 날에는 항상 혼자서 짧은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방 한편에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고요한 몇 분이 다음 판단을 맑게 해주었고 불필요한 감정의 혼탁함을 막아주었습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예민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나누는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약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힘든 것입니다. 이 감각은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가장 깊고 정확하게 이끌어줄 귀한 도구가 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집단에 대한 거부감을 소중히 여겨라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럿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불편하고 누군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권위적인 분위기에 닿는 순간 몸이 먼저 이건 아니다 하고 반응하곤 하지요. 그런데요, 이 감각을 일부러 눌러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결코 사회 부적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유와 개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삼성 상해를 키우고 훗날 여러 산업으로 확장해 갈 때에도 저는 늘 사람을 틀 속에 가두는 조직을 경계했습니다. 말이 많고 윗사람 눈치만 보는 조직은 결국 창의성이 사라지고 사람의 가능성이 억눌린다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원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규율은 명확하게 그러나 사람의 사고는 자유롭게 라는 원칙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세우고 나서야 사람들이 틀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느 집단에서도 쉽게 편해지지 않는다. 그건 단점이 아니라 싱싱한 본능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도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정해진 틀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긴장될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그 감각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감각은 당신이 새로운 관점, 다른 길, 더 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질서의 편안함을 느끼고 집단 속에서 안정을 느끼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틀이 너무 좁아서 혹은 너무 억압적이어서 당신의 감성이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단 속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거부감은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자 현재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세상은 결국 틀 안에 안주하는 사람보다 틀을 넘어선 사람들에 의해 달라져 왔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불편함은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각을 따라간 사람만이 진짜 자기 길을 찾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당신의 성격 탓도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파장이 맞을 때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삶의 아주 단순한 원리 때문입니다. 저 이병철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철강, 화학, 섬유전자 등 여러 산업으로 확장해 갈 때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났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딱 처음 마주 앉았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고 동시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반대로 10번을 만나고 100번을 대화를 해도 어딘가 어긋나 있어 끝내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관계는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 사람과는 멀어져야겠다. 이런 판단으로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은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발걸음이 모이게 돼 있고 대화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생각과 목표를 품기 시작할 때 문득 당신의 변화된 마음가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과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고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묘한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파장이 맞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대화가 잘 맞지 않게 되는 순간도 오지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져서도 아니고 상대가 갑자기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멈춰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냉정한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다만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은 열어두되 방 안에 들일 사람은 직접 골라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활짝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정신을 방 안까지 들어오게 할지는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헤어지는 인연은 이미 다 한 인연입니다. 그걸 놓아주는 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당신의 평온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향상심을 잃지 말고 고독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라 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늘 더 나은 사람, 더 깊은 사람,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만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 상태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답답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삼성상해를 막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작은 장사만 해도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향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장, 더 큰 산업,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늘 고독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전자산업이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철강, 화학, 기계 등의 산업에 들어가는 것도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의심보다
제가 가진 향상심과 가능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합니다. 향상심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의 무리 속에서 왜 이렇게 다들 한 곳에 머물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 뜨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비옥한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사고는 깊어지고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장 명료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화려한 명예나 큰 박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흔들림 없다는 확신에서 오고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에서 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길을 잃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모습,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들고 당신의 중심을 강하게 만들고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또렷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당신의 향상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쩌면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적다거나 때로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이병철도 긴 세월을 살아오며 그 외로운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삼성 상해를 일으키던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날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무게를 감당하려다 보니 어떤 날은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 것은 세상에는 당신과 닮은 사람들, 조용히 자기 길을 걷지만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처럼 세심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람 수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깊이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걸음을 믿고 당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길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보십시오. 예를 들면 신년 지키기, 고요한 성장, 혼자의 힘, 계속 나아가기, 이런 몇 글자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